자, 원문을 보시면 반, 사주, 기, 견, 계수. 자, 정화일주가 4월인데 사주에서 계수를 보는 것은 꺼려한다 그 말이죠. 계수 일견, 계수가 한 번 보이면 또는 계수가 하나가 보이면 설경, 경금의 자 정화는 간목과 경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계수가 보면 금생수로 경금의 기운을 설기시켜 버리고 또 수생목으로 목을 생하기도 하지만 이 몫을 간목을 어떻게 해요? 습기가 있게 한다 그 말이죠. 물기를 머물게 한다. 앞에서 이 간목은 산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죽어 있는 목이라서 잘 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을목은 뭐라고 그랬죠? 습목이라고 그랬죠. 물기가 있는 거라고 했죠. 을목은 이제 그 가지로 말하면,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이게 이제 큰 기둥이 갑이고 옆에 가지, 잎 이런 게 전부 을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까지 다 을목이 파랗게 올랐다는 거는 가득 이 물이 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목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스목이면 연기만 피우고 불이 잘 안 탄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수를 끓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 원래는 정화가 있고 사목이 때 간목과 경금으로 이렇게 있어서 경금으로 간목을 백갑을 해서 장작을 만들어주고 간목이 정화를 잘 태울 수가 있는데, 개수가 와버리면 금생수로 경금의 기운도 설기시키고 간목도 습기가 있는 나무로 만들어버려서 정화가 잘 타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 뜻으로 습목을 만들고 그러한 결과로 정화를 일간을 상하게 해버리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개수가 위병 병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개수가 병이 되면 개수를 극하는 건 뭐가 있어요? 약이 되는 게 토가 있겠죠. 자, 취갑 간목을 취하여 인정 정화를 이끌어내는 지국, 그러한 국에 있어서는 기견 계수를 보는 것을 꺼려하는데, 이기설경 경금을 설기시키기 때문이고, 실벽갑지용, 자 벽갑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장작으로 쓰는 그 용도를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벽갑의 용도는 원래 장작을 만들어서 불을 잘 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벽갑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쓸모를 잃어버리게 해서 습갑 나무를 적시게 해줘서 이렇게 뭐냐면 인정지형 정화를 끌어들이는 정화를 이끄는 그러한 쓰임을 잃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간목은 바짝 메말라 있을 때 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습목이 돼버리면 정화를 오히려 생해주는 게 아니라 연기만 피우는 그러한 쓸모있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병 아울러서 상정화야라 정화를 손상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왜? 수국화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수역기, 임수도 또한 꺼려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정화가 4월에 있을 때 간목이 있고 경금이 있는 게 가장 이렇게 좋은데, 만약에 정화가 4월인데 임수가 있으면 어떡하냐. 임수도 꺼려하는데 왜 그러냐. 왜냐면 견임 임수를 보게 되면 그런즉 관생인 관의 기운을 설기시킨다는 거죠. 자, 임수는 정화에게 있어서 관이에요. 그런데 간목이 있으면 수생목으로죠. 그 다음에 목생화, 관인상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성이 인성, 간목을 생조해 버린다 뭐 그러죠. 생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은 관의 기운을 임수의 기운을 설기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관이 기운이 빠지면 관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관이 쓸모가 없게 되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내 관이 빠져나가니까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좋지 않다. 옛날에 이제 관성과 재성을 중요시 여기던 때 이야기죠. 자, 이 비목화 통명 지국이라 그러게 되면 목화 통명의 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죠. 목화 통명이 안 된다는 거죠. 목화 통명이라는 건 뭐예요?
자, 정화와 간목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목화통명이죠. 이게 목화통명이에요. 목화통명. 목화통명인데 여기 임수가 있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화도 꺼버리고 간목도 이 습하게 만들면서 임수가 관이 깨지는 거죠. 관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화통명 사주기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자, 만약에 비취갑 간목을 취하여서 취갑 인정 정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위용이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정화 간목을 써가지고 정화를 생해주는 형국이 되지 못한다면 병 아울러서 불기계 그렇다고 하면 개수도 꺼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개수를 꺼려하는 건 뭐냐면 간목이 정화를 생해 주어서 목화통명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필요한 건데 만약에 간목을 써서 정화를 끌어내는 용도를 못하게 되면 굳이 수를 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취기 여부 그 귀함을 취하는가의 여부하고 못하고는 령 별도로 간 격국 배합 벽국의 배합을 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미가 구집냐라 거기에 구속되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구속받고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개수를 꺼려하는 것은 간목이 정화를 생해서 목화통명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꺼려한 건데 굳이 이 간목이 정화를 생해주고 이끌어내고 그러한 목화통명을 만드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면 개수라고 해서 굳이 꺼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혹 개수 장지. 자, 정화가 4월인데 이 개수가 장지 지장간에 있으면 소장되면 그리고 임수가 여기에 투출이 되면 임수 출간 그리고 나서 재병 수국화로 병화를 극을 해버리면 불탈정광 정화의 빛을 빼앗지 아니하고 그 정화의 빛을 빼앗고 있지 않죠. 임수가 병화의 정화를 빼앗고 있죠. 그러면 자시 스스로 바로 또는 바로 시 무엇이다 그 말이죠. 안탑제명. 자, 안탑의 이름을 새긴 거죠. 자, 안은 뭐냐면 기러기 한자예요. 자, 기러기 한자에다가 탑. 안탑이 뭐냐면 옛날에 그 궁궐에 기러기처럼 생긴 뭐 탑이 있었나 봐요. 그 안탑에 급제자 제명 이름을 올리는 거죠. 이름을 새긴 거 그런 것에서 유리한 말로 과거 급제를 의미한다. 우리 제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근방에 이름을 걸고 뭐죠? 그 엽전열단양에 보면 나오나요? 금방에 이름 걸고 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금방은 자 금글씨로 방 있잖아 방 금방에 이름을 걸고는 요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명. 자 금방 제명. 금글씨로 그 방에다가 이름을 썼다는 것보다 과거 급제를 했다 그 말이죠. 엽전열단양 가사 들어보세요. 노래. 금방에 이름 걸고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요 말이에요. 안탑제명이나 금방제명이나 비슷하다. 과거 급제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옥당은 뭐냐면 홍문관을 말하는데요. 옥당이 청하고 맑고 귀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정화가 4월인데 개수가 지장되어 있고 임수가 위에 있고 병화를 극제를 하면 이런 경우는 뭐죠? 과거급제하는 명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설하고 평줄 보면 승상문 앞에 문장을 이어받아서 이을승자니까 갑병 병투. 자, 정화가 4월인데 간목과 병화가 양투 두 개가 투출되면 병탈정광 병화하고 정화하고 어느 게 더 밝아요? 하늘의 태양과 별빛이 누가 더 밝아요? 당연히 태양이 밝죠. 병화는 태양이니까.
그러면 낮에 태양이 떴으면 달의 모습이 보입니까? 별의 모습이 보습니까? 안 보여요. 자, 정화는, 자, 우주로 말하면 병화는 태양이에요. 정화는 그 위에 다른 거, 그 위에. 그 뭐가 되겠어요? 별도 되고 달도 되고 그러겠죠. 이런 것들이 대낮에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병화가 워낙 밝아버리니까. 그쵸? 그 말이에요. 병탈, 빼앗을 탈, 정광, 정화의 빛을 빼앗나 그 말이죠. 필수, 반드시 모름지기, 유임수, 출간 제병, 임수가 있어서 뭐다? 병화를 이렇게 막아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관인상생. 자, 어떻게요? 수생목, 목생화죠. 관이 또는 이 개수 이런 게 목을 생하는 거죠.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옥당이 청기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관은 뭐죠? 관은 벼슬이고 인성은 뭐예요? 있는 증서예요. 국가로부터 받은 문서, 합격 증서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관이고, 그러니까 관인 도장이 찍혀진 거, 도장도 되잖아요. 관의 도장이 찍혀진 거니까 어쨌든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갑유경, 만약에 갑목이 만약에 정화갈자 4월인데 갑목이 없고 경금만 이렇게 있어요. 경금 갑목이 없어요. 그러면 재관상생. 자, 이게 뭐죠? 재성이죠. 관은 뭐죠? 임수죠. 금생수로 생긴다는 거죠. 금생수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재관상생이 된다. 역 또한 위 뭐냐면 귀연지객, 귀함이 드러나는 객이다. 뭐예요? 역시 과거에 뭐 하거나 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또는 다만 임계 출간. 자, 정화가 4월에 있는데 임수와 개수가 같이 이렇게 출간이 되면 천간에 나타나면 비목화통명지구, 목화통명국이 아닐 뿐이다 그 말이죠. 이는 뭔 말 뿐이다니까 그럴 때는 목화통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간목을 뭐죠? 수가 적셔져 버리니까 목화통명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원문을 보시면 혹유경무갑. 자, 정화가 있는데 4월인데 자, 경금이 있고 간목이 없어요. 자, 간목이 없어요. 그러면 무투천가, 만약에 무토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됐으면 차위 상관생제다. 뭐다? 토생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죠? 토가 화생토니까 상관이에요. 이거는 재성이죠. 그래서 재성, 상관이 재성을 생해주게 된다 그 말이죠. 차위 상관생제. 이것은 상관생제가 된다. 우 또 뭐냐면 취무위용, 무토를 취하는 것을 용신으로 사는데 무토를 취하여 쓰는데 그 말이죠. 쓰이면 필주부기, 이 사주의 주인공은 부기, 부자이고 귀하게 된다. 무토 출간, 무토가 출간되고 불견갑을 갑목이나 을목을 보지 않으면 무토가 극을 안 받죠. 그리고 불견수, 만약에 수를 보지 않으면 무토가 극을 하지 않죠. 그러면 시 상관상진이라 이 상관이 토생금으로 이 재성을 다 생해준다 그 말이죠. 다 하도록 이 상관상진 된다 그 말이죠. 팔자 청고, 팔자가 청고, 청하고 맑고 단 부대기 크게 귀하게 되지는 못한다. 역부대부 역시 크게 부자도 안 된다. 견수다 목다. 자, 이번에는 수도 보고 많이도 보고 수도 보고 목도 많이 보면 어떻게 되냐? 정시상인 이런 경우는 일반인이 되고 만다. 일반인이다 그 말이죠. 왜 수도 많고 목이 많으면 그럴까요? 수가 많으면 자, 임수가 많고 그러면 다치죠? 그 다음에 목도 많아요.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되는데 일단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이 된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설하고 평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4월 무토 등록. 자, 정화가 4월이면 자, 무토는 뭐죠? 무토는 화토동법에 의해서 화토동법에서 우리가 화토동법이라고 그러죠. 동법. 그래서 이 병화와 정화는 같이 써요. 그래서 뭐죠? 녹이 되죠. 그래서 병화 사는 양의 화이기 때문에 병화에게서는 녹이 되고 역시
무토도 녹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무토는 등록을 얻었다. 사화니까 그래요. 녹을 얻었다. 원국의 유무 출간, 무토가 투간이 되면 그런즉 이 무토위용, 무토를 위용, 용신으로 쓴다. 또 쓰임이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유경이 상관생제, 경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경금은 뭐죠? 재성이에요. 이거 뭐죠? 상관이에요. 그래서 토생금, 상관생제가 된다 그 말이죠. 무경, 만약에 경금이 없으면 전용 상관만 쓴다 그 말이죠. 이것이 없으면 요것만 쓴다는 거죠. 특별히 또는 다만 불가 간목을 보서는 안 된다. 간목을 보면 어떻게 돼요? 목국토로 극을 해버리죠. 뭐죠? 간목은 인성이죠. 인성. 인극식을 해버리는 거죠. 인성이 식시상관을 극을 해버리는 거죠. 유갑 즉 간목이 있은즉 상관 피제, 이 상관 경금이 무토가 피제 극제를 받게 된다. 목극토로. 그래서 유수위 상관 경관. 만약에 수가 있으면 뭐죠? 임수는 관이 되죠. 관. 자, 수가 있으면 이 상관 생기된다. 상관 경관. 상관이 뭐냐면 토죠. 상관이 경관 임수를 보면 돼요. 토국수로 극을 해보죠. 상관 경관이 돼가지고 관을 깨버리는 거죠. 그러면 균일하게 또는 모두 다 파격이 된다. 무관살 인수, 관살이나 인수가 없으면 팔자 수청, 팔자가 비록 청 막더라도 이 불능 대부기자라. 이 불능 대부기자라. 그래서 대부도 아니고 대기자도 안 된다 그 말이죠. 화토 편조 고야라. 화토가 편조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 말이죠. 편조하다 한쪽으로 편조되었다. 치우쳐서 메말라 있다. 그렇죠? 자, 사주 또 원문을 보시면 혹 사주 다병, 혹시 사주에 다병 병화가 많으면, 정화가 4월인데 병화가 이렇게 많으면 불견임계 그리고 임수개수가 없어요. 그러면 탄료정광, 병화가 더 밝아서 정화의 빛을 빼앗아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차인 빈고, 비난하고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혹 정년 4월 정사일 병호시 한번 써볼까요? 자, 이런 경우는 정년이고 4월이고, 자, 정년이고 4월이고 정사일이고 그 다음에 병호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월까지는 추론할 수 있겠죠. 정이니까 정이만 목이니까 목을 생하는 건 수죠. 임수죠. 그러면 이민, 계묘, 갑진, 을사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어떠냐? 일병 하나의 병화가 불탈 이정 두 개의 정화의 빛을 빼앗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의 병화가 두 개의 빛을 빼앗지는 않기 때문에 즉 현달하지는 못하지만 명, 파, 살인, 이제 뿌릴 파자죠. 우리 파종할 때 살인은 이웃인자예요. 사방의 이웃이 아마 동서남북 이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살인 이웃인자니까,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름을 뿌린다. 그 말은 동서남북으로 이름이 알려진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름이 뿌려져요. 살인으로. 그래서 살인 내 이웃으로 이름이 뿌려진다. 그래서 사방으로 이름이 알려진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고서에서 말하되
고서에서 말하되 정화 음유 일촉등. 자, 정화는 음이고 부드럽고 그리고 일촉등. 하나의 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 상견, 태양과 서로 같이 보면 탈광명, 광명을 빼앗긴다 그 말이죠. 주중에 사주 중에 약견 간목 투. 만약에 사주 중에 간목을 투출된 것을 보게 되면 정허, 분명히 허여된다. 신안 복자림. 신안 뭐야? 몸이 편안하고 복이 자림, 스스로 임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된 것을 임하게 된다. 자, 정화는 음이고 부드럽고 하나의 그 촉등이므로 하나의 등불과 같다 그 말이죠. 하나의 촛불과 등불과 같은 것이므로 태양을 서로 보게 되면 그 빛을 빼앗기 때문에 만약에 사주 중에 간목이 투출이 돼버리면, 간목이 투출되면 신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복이 스스로 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좀 해석론이 필요한데요.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우리가 현대 물상론에서 이제 우리가 병화가 이렇게 두 개가 천간에 떠 있으면 이걸 쌍병사주라고 그래요. 그럼 쌍병사주에서는 이 병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해가 하늘에 두 개가 떠 있으면 뭐예요? 정신착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태양 하나를 보내야 돼. 멀리 보내는 방법 첫 번째, 자 물상론에서 많이 강의했지만 뭐죠? 이거를 해외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를 나가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해외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반대편으로 가면 태양이 두 개 떠 있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이쪽에 하나 떠 있고 그쪽에 떠 있으니까 같은 하늘에만 떠 있지 않으면 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간목으로 가리면 돼요. 양쪽을. 그러면 간목은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늘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쪽 태양과 이쪽 태양이 서로 방해받지 않게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로 가거나 간목으로 차단하거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정화잖아요. 병화가 정화의 그늘을 간목이 병화가 못 넘어오게 만들기 때문에 이쪽은 또 다른 빛이, 정화가 자기 자신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병화와 정화가 같이 있을 때만 빛을 뺏기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빛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다? 신안, 몸이 편안하고 복이 스스로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보다 보니까 제 얼굴이 없네요. 어쨌든 이 정도.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자, 병투이 무임계 수재지라. 자, 정활주가 4월인데, 자, 병화가 있어서 병투이 병화가 투출되었는데 무임수계주, 요거를 극하는 게 임수나 계수가 이 병화를 극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않으면 임수, 임계수, 재지, 임수나 계수가 재지, 이거를 극해주지 않으면 그런즉 위 병탈정과, 병화가 정화의 빛을 빼앗는 형국이 되니 빈고지명, 가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명이 된다. 다만 일병, 하나의 병화가 불탈이정 두 개의 정화를 빼앗을 수는 없으니, 정화가 많으면 병불능엄기광, 병화는 그 빛을 불능엄, 가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즉 불현달, 귀하게 되지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병화가 한 개 병화는 두 개의 정화를 두 개의 정화 빛을 빼앗을 수는 없으니, 정화가 많으면 병화가 그 빛을 다 엄인 가릴 엄자잖아요. 가리지를 못하니까, 그런즉 불현달, 현달하지 못한다. 현달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즉 현달하지 않으면 또한 명파살인야라, 이름이 사방군데 전달된다. 현달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이름은 사방군데 알리게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석을 보면 그 공명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한 그 이름을 이름을 세계에 떨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거는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될 게 말을요. 그러니까 아주 현달하진 않더라도 이름은 그래도 사방군데 알릴 수 있다. 왜냐하면 병화가 여러 개의 정화가 있을 때는 다 가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개를 있을 때는 빛을 빼앗아 버려서 이름 없게 만들 수 있지만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하고 그 가리지 않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땐 그 정화가 어느 정도 병화에 의해서 가려서 출세는 크게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름은 알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표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이 내용을 좀 수정했습니다. 공명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한 역시 그 이름을 사방에 떨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주중 사주 가운데 약견 간목을 보게 되면 즉 이해 또는 잉 그걸로 인해서 이 갑인 정 위용 간목이 정화를 끌어내는 것을 위용 쓰게 된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정허 정해져 있다 허락된다 신한복 몸이 편안하고 복이 자림 스스로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키포인트. 자, 기본적으로 병화와 정화가 이렇게 있으면 사주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명할 때도 병화가 정화의 빛을 탈광, 그렇죠? 빛을 빼앗아 버린다, 그렇죠? 탈광. 정화의 빛을 빼앗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이거를 막아주는 게 간목으로 막아주면 빛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병화가 있고 정화가 이렇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가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하늘에 태양이 떴으면 별이 한 개가 됐든 수천 개가 됐든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공통모감에 의하면 이게 정화가 여러 개 있으면 병화가 모든 빛을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두 개를 없애면 나머지 빛은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이것 때문에 크게 즉 불현달 크게 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명파살인 이름이 사방에 퍼진다 사방에 뿌려진다라고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